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시간 아끼는 기술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시간 부자라는 개념을 통해 뭐랄까 삶을 대하는 우리 자세를 좀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이 책 시작부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공동 저자들이 시간 부자가 뭐냐 이걸 놓고 약간 논쟁 아닌 논쟁? 그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아, 논쟁이요? 어떤 식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40대 중반까지 그냥 삶의 90%를 다 이루겠다. 이런 식의 아주 치열함, 목표 지향적인 걸 강조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그 세상 기준 말고 내 안의 목소리, 나만의 속도, 이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완전 다른 관점이네요. 네, 그쵸. 이 대립 자체가 벌써 시간 부자가 되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정답은 없겠죠? 청취자 여러분께 시간 부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원칙들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시간을 보는 관점부터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책에서 예를 드는 게 공부 잘하는 비결, 그거 뭐 별거 있냐. 그냥 공부할 시간을 내는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아주 단순한데 핵심을 짚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 법칙,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냥 시간을 많이 붓는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건지 이걸 아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시간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시간을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떤 투자가 제일 효율적일까? 이걸 고민하게 되겠네요. 그쵸? 책에서 또 강조하는 개념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80-20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결과의 80%는 사실상 20%의 핵심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이걸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 핵심 20%가 대체 뭔지 이걸 찾아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랑 생산적인 거랑은 다르다. 시간 부자는 이 후자에 집중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어떤 활동이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20%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려면 결국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아니오라고 해야 할 텐데, 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는 좀 그런 배려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더 어렵기도 하고요. 맞아요. 책에서도 딱 그 부분을 용기의 문화와 대비시키면서 재밌게 풀어내요. 그래, 거절을 잘 못해서 뭐 불필요한 약속이나 업무의 시간을 쓰는 거? 이게 결국 시간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 시간 가난이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뭐 원치 않는 회식 같은데 억지로 가거나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시간에 내 핵심 20%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시간 부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해요. 이게 뭐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시간 자산을 지키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핵심 20%의 시간, 이걸 어떻게 써야 제일 효과적일까요? 책에서는 몰입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시간이 그냥 똑같이 1초, 2초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입할 때는 시간이 마치 압축되거나 아니면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비선형적 시간 개념을 제시해요. 아, 네네, 그렇죠.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 있거나. 바로 그거죠. 깊이 몰입할 때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적이 우리가 흔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멀티태스킹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고 결국은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들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게 시간의 물도를 확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고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핵심 20%가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돌아보려면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얘기하죠?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로 고독의 시간. 책에서는 이걸 미션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성찰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능동적인 시간인 거죠. 미션 타임이라. 이름이 뭔가 거창한데요. 뭐 이름은 그런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딱 일정 시간을 정해서 내 목표가 뭐였지? 지금 잘 가고 있나?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아침형 인간 습관이 왜 강력한지에 대한 설명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원칙들을 이제 알았는데 이걸 막상 실천으로 옮기려면 또 쉽지 않잖아요. 책에서 뭔가 구체적인 도구 같은 것도 제안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플래너예요. 플래너요. 그냥 일정 적는 수첩 아닌가요? 단순한 일정 기록장이 아니라는 거죠. 책에 보면 트럭에서 토스트 팔던 청년이 플래너를 통해서 목표를 관리하고 결국 CEO가 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플래너가 그냥 스케줄 적는 걸 넘어서 내 생각을 관리하고 실행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해요. 중요한 건 플래너에 그냥 할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80-20 법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아까 말한 미션 타임에 이걸 보면서 하루를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쓰는 거죠.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 책은 시간을 어떻게 아낄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 보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 서두에 나왔던 그 두 저자의 관점처럼요. 청취자 여러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치열함과 또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여유,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책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진정한 시간 부자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핵심 20%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